인생의 문제를 5가지로 나눈다.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를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5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결해야만 삶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해결해야 될 5가지 문제. 첫 번째, 건강 문제다. 두 번째, 경제 문제다. 세 번째, 성 문제다. 네 번째, 명예 문제입니다. 5번째, 생사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문제를 진단하는 핵심은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24시간 중에 최소 6시간 이상은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나도 모르게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예요. 자, 첫 번째, 건강이 문제인 사람들은 2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정말 건강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녹용을 데워 먹든 아니면 한의원을 가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 대비 정직하게 운동과 식사 조절만 제대로 하면 어떤 병이든 개선이 됩니다. 건강은요, 철저하게 얼마나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느냐, 그 문제시하는 거 정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식적인 문제로 가보면요, 건강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혹시 여운계 선생님 아세요? 여운계 선생님의 끝에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드라마 촬영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몸이 시한부 인생인 것도 알지만 그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뜻과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아픔보다 자기의 작품이 중요했고요. 여운계 선생님은 작품을 찍는 그 사이도 굉장히 몰입해서 작품에 열연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몸이라는 육체의 건강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지가 멀쩡해요. 사실 큰 병도 없어요. 별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건강 염려증에 걸려서 하루 종일 3-4시간을 계속 건강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 아프면 어떠지? 나 여기 아픈데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떠지? 건강에 대한 기준이 너무 붙어 있어서 죽을까봐, 아플까봐, 고통스러울까봐 두려움 속에 자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악순환이 돼서 더 아픕니다. 몸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픔이 더 와요.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요. 불안해서. 근데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폐암 말기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남은 삶을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위주로 내가 체력이 허락하는 한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죽어야지, 시를 써야지, 소설을 해야지, 자기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건강이란 인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첫 번째, 정직해져야 되고요. 그 정직은요, 반드시 액션을 수반합니다. 헬스를 다니든, 귀한 보약을 먹든, 어떤 액션도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건강의 인식의 정보가 문제라면 그 정보 속의 두려움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 뿌리 속에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두려움,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자기 스스로 명상을 통해서 제거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은요, 어디 가면 음식점 많죠. 식사하는데 너무 많죠. 설렁탕집, 고깃집 너무 많죠. 죄송한데 성도 그런 거예요. 성은 식사와 같은 욕구라, 욕망 자체라 자연스러운 거긴 합니다. 성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성은요,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요, 자기 에너지가 활성화됐을 때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매력이란 게 나와요. 근데 에너지가 죽으면 죽을수록 매력이 없어요. 성적인 매력이 나오는 그 순간은 자기 에너지가 빛날 때거든요. 근데 성적인 매력에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얼굴에 잘생겼든 못생겼든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성은요, 정확히 말하면 뇌신경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나오는 환상이고요. 그 호르몬은요, 정확히 1년 8개월 정도 갑니다. 사랑이란 묘약 아래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보이는 시기가 1년 8개월이란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는 콩깍지가 벗겨져서요,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식을 올려서 같이 사는 것을 결혼이라 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혼과 혼이 결해야 오래 살 수 있고요. 감정과 감정, 고정관념과 고정관념이 만나면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년 8개월 만에 콩깍지가 벗겨져서 상대방의 기준과 내 기준이 부딪히거든요. 그것을 얼마나 조화롭게 살아가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성은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은 1년 8개월이고요. 이 1년 8개월 동안 정말로 성에 빠지면 2, 3년이 허송세월이 그냥 가요. 그래서 다른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음 관리를 잘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꿈이 있지 않는다면 허송세월을 되게 길게 보낼 수도 있어요. 대체로 부부 문제를 제가 클리닉을 해보면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짜증이 난대요. 우리 남편이 매달 아프니까 짜증이 난대요. 우리 남편이 자존심이 너무 세서 힘들대요. 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할 때 풀려요. 그래서 속궁합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 대화고요. 성도 소통입니다. 성은 건강한 겁니다. 음성적으로 누를 것이 아니라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에 대한 대화가 열리면요, 못할 대화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끼리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의 관계를 맺는데 너무 불만족스러운데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자존심 상할까봐. 그래서 성에 대한 대화가 시작이 되면 서로가 진솔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솔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한 대화가 열리면 사람들은 자기 밑바닥에 있는 저 저편의 서운함과 저 저편의 분노와 내가 풀지 못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는 대화로 열리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성은 대화와 소통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고, 성에 대한 관념은 서로 내면화되어 있는 성을 양성적으로 얘기할 때 그때 성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꽤 오래된 리서치인데요.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일생 동안 만나는 여성 수를 물어봤대요,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남자들이 평균 몇 명을 얘기하냐면 7명을 얘기했답니다. 근데 반대로 여성들한테 평생 동안 몇 명의 남자를 만났는가 했을 때 한 명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남녀가 같이 만나는데 여성은 7명 만났고 남자는 1명 만났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의 음성화. 성을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성에 대한 만남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숨기려는 습관들, 그것들이 성을 건강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정직하게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성에 대한 관념과 상처를 치유해야 성이 건강해진다. 그리고 이 성은요, 남녀가 만나서 섹스를 하는 것만 성이 아니라 세상 만물이 다 섹스로 돼 있다. 열쇠를 넣어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여는 결과가 나오려면 무엇과 무엇이 부딪혀야 되지 않나요? 그 무엇과 무엇의 부딪힘과 접촉이 전부 다 창조예요. 그래서 성은 매 순간 성이 일어나는 것이 원리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은 받고 있어요. 작용이 일어나면 반작용이 일어나는 이 모든 법칙이 성이에요. 그래서 성은 근원적이에요. 그래서 성에 대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쉽게 일어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은 생명이라. 그래서 성은 건강한 것이고 에너지입니다. 성이 활성화되는 건 기운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기반이다. 이 정보를 들었을 때 의식이 확장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꾸 헛된 데 써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시도하면서 성실하게 돈 버는 흐름을 깨요. 땀이 묻어있지 않은 돈은 쉽게 날아가요. 돈은 에너지예요. 거래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돈은요, 내가 투자하고 번 만큼, 노력한 땀의 가치만큼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은 나한테 남아있거나 유용하게 쓰여요. 근데 내가 노력한 걸 비해서 너무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무료로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은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니면 쉽게 날아가요. 정당하게 쓰이지 못한 그 돈은 정보와 에너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요. 돈은 정직해요. 돈도 생명이에요. 그래서 돈에 막 집착을 해요. 여러분들 연인에게 집착을 하면 연인이 도망갑니까? 여러분들 좋아라 합니까? 다 도망가죠. 돈도 그래요. 돈에 집착하면 집착해서 돈은 도망가요. 돈에 대해 여유롭고, 돈은 원래 나한테 귀중한 존재고, 돈은 사랑스러운 존재고, 돈은 너무 귀한 존재라고 여길 때 돈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의식 안에 뭐가 있냐면 은근히 돈은 무서운 거예요. 은근히 돈은 두려운 거예요. 은근히 돈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만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부자에 대한 존경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몰래 돈을 빼서 사람들을 착취해서 번 돈이겠다. 다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왜 우리가 질투합니까? 돈에 대한 질투, 돈에 대한 모욕, 돈에 대한 여러분의 정보가
돈을 멀리 만들게 해요. 돈을 분리시키게 만들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꼭 돈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나요. 돈이 떠나가는 문제가 생겨요. 돈이 떠나가는 사건을 경험해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돈에 대한 여러분의 정보는 여러분의 무의식이 돼서 돈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여러분을 쪼그라들게 만들기도 하고 돈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만들기도 해요. 돈을 적시적소에 돌릴 수 있는 파워, 돈을 잘 쓸 수 있는 파워, 돈을 잘 저축할 수 있는 파워, 그것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돈은 정직해야 된다.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이 되면 알바라도 뛰어요. 정말로 내가 돈이 없다고 인정이 되고 돈을 벌고 싶다면 무슨 일이든 자처해서 해요. 근데 참 웃긴 게 상담해보면 돈이 없다고 돈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일을 그렇게 가리네. 청소를 하기 싫고 요양보호사를 하기 싫고 이것저것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수밖에 일을 안 하니까. 근데 돈을 정말 벌고 싶은 사람은요, 기회를 찾아요. 그래서 식당이라도 가면 돈을 정말 열심히 벌어서요, 거기서 팀장이 돼요. 그래서 돈을 더 벌어요. 그 유튜브라도 하고요, 온라인이라도 알아봐요. 돈 벌 수 있는 창고를 다 열어서 알아보게 돼 있어요.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돈 벌 마음이 없는 사람이 돈은 벌고 싶은데 실제로 마음을 먹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돈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 어떻게 돈이 옵니까? 거짓말이죠. 조그만 돈이 큰 돈을 만들어요. 성실한 돈은 기운을 가져요. 그 기운이 붙으면 에너지제가 커져서 더 큰 돈을 만들어내요. 근데 내가 돈을 만들어내는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 그건 가짜예요. 돈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정직해져라. 성실해져라. 돈에 대한 문제를 정말 인정한다면 액션하라. 인간의 뇌는요, 딱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 인생 그대로 살아요. 그것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기가 원한 그림대로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뇌에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명예 문제인데요. 명예 문제를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